그렇게 전화되는 과정에 덜커덩하면서 경제가 또 샥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는 12,000달러의 중동 수준의 국가로서의 부닥치는 문제, 그렇죠. 두 번째는 고령화 국가가 부닥치는 문제, 세 번째는 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기득권과의 이런 치열한 싸움에 의한 경제의 어떤 충격,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외부 환경도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미국과 이런 갈등 등등 때문에 올해 경제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올해는 3에서 작게는 5% 초반 정도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의 주식시장도 조금은 작년보다 안 좋을 수 있는 뭐 그런 의미로 연결될까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주식시장 전망할 때 사람들이 이러면 어떤 기업의 주가를 전망할 때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냐, 기업이 성장하냐 뭐 이런 걸 주로 보잖아요. 왜냐면 주가란 거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니까요. 근데 국가 GDP 성장률과 그 국가의 당해 년도의 주가 지수의 성장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해의 GDP 성장률이 좋대서 주가가 잘 가는 것 아니고 또 그 해의 GDP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대서 또 주가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22년도잖아요. 우리가 보통 파이낸스 금융학에서는 1년 이하를 단기라고 표현해요. 1년 이상을 장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 1년 이내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이런 국가 경제의 펀더멘탈, 기본 면에서 간다라는 것보다 단기로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여요. 그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가냐를 보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금리 인상을 할 건데 또 올해 몇 차례 더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까요?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이 보시기에 미국이 만약에 이런 금리 정책을 그렇게 펼치면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중국의 전문가 아니기 잘 모르겠지만 중국도 당연히 뭐 따라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금리 인상이요? 오케이. 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는 거는 언제 시점의 문제지 올해 몇 차례 올리는 건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3월 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 기초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금을 풀면 이런 이머징 국가들은 좋아져요. 시장이. 근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긴축을 해버리면 다른 나라 돈들 들어갔던 돈들이 쫙 빠지면서 미국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머징 국가들이 주식시장이 안 좋아져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중국은 지금 올해 2022년도에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다른 나라는 다 긴축으로 가버리죠. 왜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터키나 이런 멕시코나 이런 이머징 국가들 금리를 같이 올려주지 않으면 돈이 빠져나오니까 같이 올려주거든요. 금리 돈을 안 빠져나오게 하려고. 근데 중국은 정책이 반대예요. 지금 이미 작년 말부터 지준율을 인하했고요. 그리고 금리도 인하했고 이번 1월 17일에 또 금리를 인하했어요. 10bp를. 그래서 중국은 올해는 확실하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된 통화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반대 정책을 펼쳐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있는 한국은 지금 그 미국을 대비해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왜냐면 돈이 안 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중국은 우선은 다른 나라가 풀 때 덜 풀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한국도 그랬고 돈을 무료로 많이 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재난지원금을 해서 뭐 25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줬잖아요. 미국 막 100만 원씩 줬잖아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